93회 전산회계 1급 특별회차 이론 문제 재무회계 파트 1번서부터 하셔가지고 재무회계 파트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갑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을 기말 장부금액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로서 틀린 것은, 자, 일단 적송품이 있어요. 적송품이라는 거는 위탁 판매를 했을 때 이제 나오는 건데, 요게 이제 위탁 판매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은, 위탁 판매라는 거는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에 팔아달라고, 판매해달라고 부탁해서 부탁 판매를 하시는 걸 위탁 판매라 그래요. 되셨죠? 그럼 이때 우리 회사는 부탁을 한 사람일 거고요. 되셨죠? 부탁을 한 자일 거고요. 이 사람을 이제 뭐라 그러시냐면요, 위탁자라 그래요. 다음에 부탁을 받은 회사가 있죠. 다른 회사. 부탁을 받은 회사가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수탁자라 그래요. 되셨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다른 사람한테 물건을 팔아달라고 맡겨놓게 되면은, 맡겼다 그래서 그 물건이 실제로 팔았고 아니면 그게 그 물건의 주인이 바뀌고 이게 아니거든요. 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문제 뭐라고 적혀 있냐면 기말 현재 판매되지 않은 인시죠. 그러고 수탁자가 가지고 있대요. 되셨어요? 그러면은 이 물건은 그 가지고 있는 사람 게 아니라 우리 회사 거죠. 우리 회사가 부탁을 한 거니까. 되셨어요? 쉽게 우리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내가 너한테 계산기 좀 팔아달라고 부탁하면 안 되니? 알았어. 라고 친구가 계산기를 맡고 있다면은 그 계산기는 친구 게 아니라 내 거죠. 이해되세요? 실제로 팔려야 주인이 바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수탁자가 판매를 했다라면은 더 이상 내 게 아닌데, 수탁자가 팔지 않았으면 내 겁니다. 그래서 위탁자의 재고자산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1번 틀리셨고요. 다음 2번, 고객이 구매 회사를 표시하기 전까지는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된다. 시송품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시용 판매라 그러는데, 시용 판매라는 건 시용 판매에서 나오는 게 시송품이에요. 적송품은 위탁 판매에서 나오는 거고, 이제 시용 판매 같은 경우는 써보고 사용을 해보고 구매 의사를 밝혔을 때 판매가 이루어진다 라고 보고 판매하는 게 시용 판매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성인분들 같은 경우는 홈쇼핑 같은 거 TV에서 광고하는 거 보다 보면은, 정수기나 안마의자 같은 경우 이런 거 보다 보면은 한 일주일 써보시고 좋으시면 이제 구매의사 밝히시고, 아니시면은 구매하시고, 아니면은 그냥 반품하셔도 됩니다. 이런 거 있으시죠? 그런 게 시용 판매예요. 그래서 시용 판매라는 거는 구매의사가 밝혀졌다면은 주인이 바뀌어서 판매가 되는 거고요. 구매의사가 없다라면은 아직까지는 판매자 거예요. 팔린 게 아니니까. 그래서 구매회사를 표시하기 전까지는 판매자 재고자산이 맞습니다. 되셨죠? 다음, 그러고 아래 보시면 할부 판매기가 나오시게 되는데, 할부 판매건 뭐 어떤 판매건 기본적으로는 인도주의가 원칙이에요. 일반 기업에게는. 그래서 할부 판매를 하시게 되면은요, 대금이 회수되지 않았더라도 일단 물건을 팔았으니까 판매 시점에 판매자 재고자산에서 빠지게 됩니다. 제외됩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시고요. 4번 미착 상품이시죠? 미착 상품 같은 경우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물건이에요. 구매를 했는데 혹은 물건을 팔았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 되셨죠? 운송 중인 거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얘기를 챙기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선적지 인도 조건이 있고요. 선적지 인도는 배나 비행기 등에, 됐죠? 실리게 되면, 되셨어요? 적재 실리게 되면은 주인이 바뀌는 거를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 그래요. 다음에 도착지 인도 조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도착을 해야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문제는 선적지 인도 조건이시거든요. 그래서 선적지 인도 조건인 경우에는 상품이 선적된 시점에 소유권이 매입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맞죠? 실리는 순간 주인이 바뀐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미착 상품은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된다. 맞는 얘기십니다. 답안에 가시는 거 1번이시고요. 다음 마저 갈게요. 이런 문제는 결산 문제, 실기 문제 섞여서 나오실 수 있어요. 다음 또 갑니다. 아래 가시면요, 2번 갈게요. 2번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자,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이에요.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이시고요. 자, 그래서 현재 기업의 실체의 기업 실체라는 말 나오셨죠? 기업 실체가 이제 3번하고 이어지신 얘기입니다. 재무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로서 구성 요소는 자산부채 자본 맞죠? 다음 기본적인 얘기시고, 다음에 자산에 대체된, 안 보이네요. 잘 지울게요. 자산에 내재된이네요. 자산에 내재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업 실체의 미래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기여되는 잠재력을 말한다. 오케이, 맞습니다. 그래서 자산이라는 거는 과거의 사건의 결과로서 미래의 현금이 유입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되셨어요? 물건들을 자산이라 그래요. 되셨죠? 과거의 상품을 구매해서 그걸 나중에 미래에 팔게 되면은 수익이 생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자산이에요. 2번 맞는 얘기시고요. 3번 기업 실체 자산은 미래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 아니죠. 제가 방금 뭐라 그랬냐면 과거의 사건의 결과로서 라고 얘기 드렸죠. 과거의 사건의 결과로서 미래의 현금 흐름이 유입될 거라고 예상되는 것들을 자산이라 부르실 수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뭐 이런 거죠. 나중에 이제 제가 나는 나중에 포르쉐를 살 거야. 그게 지금 내 거는 아니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3번 틀리셨고요. 사건만으로서 취득이 가능하다. 아니죠. 생각한다고 그 물건이 내 건 아니에요. 다음 4번. 자본은 기업 실체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여액으로서 순자산을 말한다. 순자산 맞는 얘기예요. 순자산을 다른 말로 자본이라 그래요. 차감한 잔여액 또는 순자산 맞는 얘기시고요. 그래서 공식을 잠깐 한번 봐보면은 아래 보시면 자본 등식 있으시죠?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시게 되면 자본, 다른 말로 순자산이라 그래요. 되셨죠? 자, 다음 3번 갈게요. 3번. 다음은 재무상태표의 기본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재무제표의 기본 과정 중에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기업을 소유주와는, 소유주라는 건 이제 회사의 주주들을 말해요. 주주나 아니면 개인 회사 같은 경우는 대표자. 되셨죠? 그래서 이제 법인 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의 주인들이 주주죠.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과 독립적으로, 되셨죠? 존재하는 회계 단위로 간주하고, 회계 단위라는 거는 회사가 이제 뭐 본점이나 지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표시해 주는 걸 회계 단위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말,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말이 이제 뭐냐면은 실제로 기업이 회사가 존재한다고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회사가 존재하는 것으로서 인식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재무 정보를 보고한다. 그래서 이 얘기는 실제로 기업이 존재합니다. 기업의 실체라고 보시면 돼요. 답안에 가시는 거 2번이시고요. 다음 아래 갑니다. 자, 다음 아래 내려오시면은요. 4번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가 있네요. 자, 무형자산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면 무형자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공지가 권으로 끝나거나 소프트웨어나 개발비 이런 것들, 그리고 공지가 권으로 끝나는 것들 되셨죠? 그래서 공지가 권으로 끝나거나 개발비나 소프트웨어 다방에 가는 거 4번이시네요. 되셨죠? 임차보증금 같은 경우는 기타 비유동 자산이에요. 이렇게 되셨죠? 다음 아래 내려오시면요. 자, 5번 자본의 분류와 계정 과목으로 연결이 틀린 것은, 자, 자본 파트를 가보게 되면은요. 자본의 구분은 크게 이제 자본금, 자본여금, 이익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자본금 말 그대로 자본금 1번 맞고요. 자본금 말 그대로 법정 자본금, 자본금 맞고요. 다음 그러고 2번 자본여금 주식 발행 초과금 있습니다. 자본여금 같은 경우는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 주식 처분이익 3개가 있고요. 보통 맞고요. 3번 자본조정 감자차익 나오셨죠? 방금 감자차익 자본잉여금이라 그랬죠? 답안에 가는 거 3번이시고요. 다음 그러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들어가시는 거는 지금 여기 안 적혀 있는데 재평가 잉여금도 있어요. 되셨죠? 그래서 재평가 잉여금도 해당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재평가 잉여금은 사실 우리 이제 전산회계 1급 하시면서는 조금 오바스러운 계정이에요. 그래서 4번 지문보다는 차라리 3번 지문이 자본여금이구나 라고 보시는 게 문제풀이를 더 이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되셨죠? 전산세무 2급 가시면 재평가 잉여금이 가끔 이제 분계 문제로 나오시는데 회계 1급 하시면서 아직까지 나오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다음 아래 갑니다. 자, 다음
6번 가볼게요. 6번. 자, 회계상 거래 결합 관계를 표시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는 분개 그냥 바로 하시면 돼요. 자, 1번 보시면요. 사무실 청소비를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분개를 하실 때 청소 업체에서 용역 제공을 받으셨을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쓰는 계정이 수수료 비용이에요. 그래 수수료 비용에 대변에 현금 지급하셨죠? 현금 요렇게 가실 거예요. 그래서 차변의 비용의 발생, 대변의 자산의 감소 맞고요. 1번 맞고요. 다음 그러고 2번 이렇게 펴놓고 쳐야 되겠네요. 밀리네요. 자, 다음 책상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하였다라고 적혀 있으시네요. 자, 그럼 책상을 구입하셨으면은 이게 만약에 회사의 업무 목적으로 쓰실 책상이시면 비품이실 거고요. 그게 아니라 회사가 팔아먹을 물건이었으면 상품이셨을 거예요. 되셨죠? 그리고 대변에 현금이시죠. 그럼 어찌됐건 상품이건 비품이건 둘 다 자산이시거든요. 그래 자산이 차변해 오시면 자산의 증가예요. 그래서 틀렸고요. 답안이 2번이시고요. 이 문제는 거래 판례소만 알고 계시면은 굳이 분개를 안 하셔도 차변에 자산의 감소가 오실 수가 없어요. 되셨죠? 그래서 2번은 말이 안 돼요. 아싸리. 되셨죠? 그래서 자산의 증가입니다. 그러고 3번 같은 경우는 상품 90만 원을 현금에 매출했죠. 자, 그러면은 차변에 들어오시는 게 현금, 대변에 가시는 게 상품 매출이시죠. 그러면은 상품 매출이 자산이라고 인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품은 자산이고요. 상품 매출은 수익이에요. 그래서 수익의 발생, 자산의 증가. 그래서 죄송해요. 다시 올라가 볼게요. 자, 수익의 발생, 자산의 증가. 맞습니다. 자, 다음 그럼 아래 내려오시면요. 4번 관리부 직원의 결혼 축의금이래요. 자, 그럼 우리 회사 직원 거니까 복리후생비겠죠? 그래 차변에 가시는 게 복리후생비, 대변에 현금. 그럼 차변에 오시는 게 비용의 발생. 다음에 대변에 가시는 거 자산의 감소. 맞죠?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2번입니다. 다음 아래 가볼게요. 문제 7번 갑니다. 문제 7번은 유가증권 파트를 한번 봐볼게요. 유가증권 파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결산 문제거든요. 지금 결과적으로. 결산이 되시게 되면은 단기매매증권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가치가 증가하였다. 되셨죠? 단기매매증권의 가치가 증가했다. 그러면 차변의 단기매매증권,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으로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고요. 만약에 단기매매증권 가치가 감소하였다. 그러면은 차변의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 대변의 단기매매증권으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돼요. 되셨죠? 그러고 지금 만약에 매도 가능 증권이다. 그러면 이제 결산이 되시게 되면요. 차변 만약에 가치가 늘었다. 그럼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으로 자본으로 처리를 합니다. 기타 포괄 손익. 다음에 만약에 가치가 줄었다. 그럼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으로 똑같이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를 해요. 그럼 얘는 자본이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재무 상태표에 반영이 될 거라서 손익계산서에 반영은 안 될 거예요. 되셨죠? 한 번 더. 이제 결산이 되면 기본적으로 단기나 매도는 공정가치로서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예외적으로 매도에서 시장성이 없으시면 원가로 평가하실 수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기본적으로는 공정가치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장기 투자 목적을 가지시는 거는 매도 가능 증권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되셨죠?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질 않고요. 첫 번째 것만 분개를 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래서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분개를 보시면요. 구입할 때 100만 원에 구입했다 그랬으니까 차변에 단기매매 증권 100만 원일 거고요. 대변에 돈을 줬겠죠? 100만 원. 그러고 이게 지금 결산이 됐을 때 공정가치가 120만 원이니까 20만 원이 늘었죠. 이거 120 쓰시면 안 돼요. 20만 원이 늘었죠. 그래서 차변에 자산의 증가 단기매매 증권이 20만 원이 늘었고요. 이게 단기매매 증권을 평가 나중에 팔았을 때 생각해 보니까 돈을 벌 거라 생각이 됩니다 라고 쓰는 계정인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20만 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요것만 2번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 마저 계속 갈게요. 자 다음 아래 8번까지가 재무회계네요. 자 8번 유동부채로 분류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가 있네요. 유동은 1년 이내거든요. 1년 이내. 그래서 1년 이내는 다른 말로 단기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보자마자 바로 4번이에요. 비유동 부채는. 장기니까. 되셨죠? 그래서 유동성 장기부채, 유동부채 맞고요. 매입 채무도 유동부채가 맞고요. 미지급 비용도 유동부채가 맞습니다. 이런 거는 나중에 프로그램에 보시면요. 계정권 및 적유 등록 들어가시면요. 눈으로 확인하실 수도 있어요. 되셨죠? 답안에 가시는 거 4번이시고요.
재무회계 문제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